바로 홍석근 연구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홍석근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교육격차에 대한 이제 대안 마련,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 단체와 이제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대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2020년에 작년이죠. 그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도 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등교 개학 연기, 그다음에 온라인 개학이라는 상황을 거쳤고요. 그 상황에서 모두가 당황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을 고민하는 방역 당국이나 이제 교육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차츰 안정화 단계에 거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이제 하루 확진자가 300~400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억하다시피 우리가 6.25 전쟁 시기에서도 학교 교육은 이루어졌었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나름 부강한 세계에서 어느 정도 강대국의 위치에 이게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2021년도 3월 신학기에 어떻게 이제 교육 정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작년에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교육부에서는 고3 전면 등교를 이제 어느 정도의 원칙으로 내세웠었고, 그러니까 고3을 상수로 두고 나머지 학년들을 변수로 뒀었습니다. 뭐 국감 때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은혜 장관님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긴 했었는데 다른 나라의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국가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을 우선 등교 대상으로 삼았었고요. 그 이유는 교육격차 문제와 아동 학대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천의 형제 사건, 미추홀 형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형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창녕 편의점 소녀 사건. 9살짜리 소녀가 탈출을 해서 편의점에서 살려달라고 하고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게 이제 드러났었고요. 또 한 가지가 천안에서 가방 속에 갇혀서 질식사한 계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당시에 사건이 벌어졌었던 시간대들을 보면은 점심시간 내외, 즉 정상적인 등교 상황이었으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었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초등 저학년에 어느 정도 등교 확대 또는 어느 정도의 등교 일수를 우리가 확보를 했었다라면 벌어지지 않았었을 일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왔다시피 사립초등학교,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등교 일수가 공립초등학교 등교 일수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정부 당국의 지침을 위반해서 긴급돌봄이라는 형태로 등교를 확대한 걸로 드러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초등 저학년서부터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과목별 사교육이 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 학부모들 인터뷰라든지 자료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뭐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지원하긴 하지만 이 굉장히 제한된 환경, 그러니까 이 단칸방에서 이 제한된 환경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거의 24시간 동안 집에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안에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초반에는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등교 확대를 원하지 않는 여론들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여러 설문을 돌렸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강두구 의원님이 이 두 차례 설문을 돌렸었고 서울이나 부산시 교육청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일부 설문을 돌렸었는데 초등 저학년에서는 등교계약 확대를 요구하는 설문이 60% 이상이 되는 설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다른 학년들도 등교계약 확대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었다. 가장 최근에 1월 말에 진행된 강두구 의원님 설문에서도 등교계약 확대에 대한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설문이 70-80% 이상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포털 사이트 댓글을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위험하다라는 일부 어떤 여론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 학생 당사자 부모님들의 입장이 아닌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학생 당사자들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블루 더 나아가선 코로나 레드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등교계약 확대를 절실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또는 민주당 당대표님과 또 지금 현재 정 총리님께서 등교계약 확대를 검토를 지시했었고 지금 정은경 총장님의 그 논문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방역 당국의 어떤 그런 입장 또는 선진국에서 여러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도 다행히도 올해 3월부터 신학기부터 초등 저학년 유치원 특수에 대한 등교계약 확대를 이렇게 확정 발표했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은 2,000명의 초등교사들을 기간제로 배치를 해서 과밀학급 30학급 이상 한 30명 한 학급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에 2,000명의 초등 기간제 교사를 배치를 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지점에 있어서 많은 교원단체들이 여기에 있어서 반대 성명서를 냈고 저도 연구자의 입장에서 또는 제가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연구위원회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과밀학급 대책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격차라든지 기초학습 부진 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초등학교가 5-6천 개 정도 있는데 이 과밀학급이 보통 있는 지역들은 신도시라든지 도심 지역, 흔히 말하는 소득 격차가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 격차라든지 기초학습 부진이 있는 확률이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의 대책이 핵심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거와 관련된 보완 대책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와 저희 단체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2,000명의 기간제를 배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모순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보도자료와 그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과밀학급 지역에서는 특별학급도 없는 그러니까 교실을 분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초등은 교대를 나온 사람들이 초등 기간제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000명을 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명태교사라든지 또는 이제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중초교사를 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기도도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중초교사를 종종 임용하거든요. 기간제 교사로.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반응들을 살펴봤을 때 기간제 교사는 기초학습 부진이라든지 교육격차 해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니터링 해보면은 아실 텐데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보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혹자들은 오전 오후반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여러 단위로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오전 오후반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가장 반대합니다. 물론 교사들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후반이 됐을 때 학부모들의 등하원에 대한 문제 또는 학원 시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 오후반이 배치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빗발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반에 대한 검토는 사실은 그 정책으로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려고 이 발제를 맡았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2,000명 과밀학급에 대한 고민을 한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전남교육청에서도 와 계신데 작년에 전남교육청에서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제를 운영을 해서 나름 굉장히 효과가 있었었고 이게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초등 1, 2학년에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제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담교사제에서 이동을 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건 증원의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현장 선생님들은 반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2021년 코로나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교사 증원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기재부의 어떤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단기간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들 1, 2학년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발제문에 써 있지는 않은 내용들을 일부 더 추가하자면 현재 초등 전담은 3, 4, 5, 6학년 음악미술 체육 정도로 체육 영어 정도로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올해 한정해가지고 전담 교사를 거의 담임으로 학급 증설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담임 교사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 같은 경우에 담임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담 교사들의 역할이 비중이 적어서 학교 내에서 담임과 그 전담 교사들과 교원들의 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담임 수당의 문제 또는 공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와 협조를 해야 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나름의 재량권을 가진 상황에서 하게 됐을 때는 이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기초학습부진에 대한 문제 이게 과밀학급의 기초학습부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문제잖아요. 같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절학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보충 교육의 개념으로 이제 계절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계절학기제에 대한 운영 정도를 하는 게 어떤가. 작년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제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중고등학교는 작년에 교육 격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교육부 대책에 중고등학교에 대한 거는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는 지금까지도 기초학습부진에 있어서 기초학습부진 대상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심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여러 단체에서 등교 선택제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체험 학습을 이용해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법적으로는 20일까지 체험 학습이 허용되는데 경기도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은 40일까지 그리고 이제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7일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 부분을 나름의 공통된 지침을 마련해서 등교 선택권제를 일시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냐 생각은 드는데 이게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무분별하게 확대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가정에서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하고 저는 이제 예외적으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 전면 등교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 학년으로 둬야 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가 되는 학부모가 있다면 일정 부분 권한을 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단기적인 대책만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기회에 우리가 교육 전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때문에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발령자 초등교사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2,000명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비교사들이 전부 다 기간제를 하지도 않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지역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가 꼭 도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는 신도시만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예비교사들이 차량이 다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구하기가 어렵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달에 되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예비교사를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서울 상황과 경기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육부에서 1월 28일 날 발표한 보도 자료 그 내용에 메일 등교 없다 그랬었는데 1월 26일 날 SBS 뉴스 바로 메인에
매일 등교 추진이라고 나왔고 교육부 관계자와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만약에 오보라면은 이제 교육부 그 관계자나 또는 이제 다른 교육부 채널을 통해서 이건 오보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보라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팩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기간제 교사 2,000명 나름의 고민 속에서 나왔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지 교육 격차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명한 말씀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6학급이든 3학급이든 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 교육 격차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대책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 일정 부분 재량권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어떤 비정규직 인력을 양산하는 거는 지금까지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던 모든 인력 사업들은 다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또 아까 김영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초학습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 경력직 교사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교사든 뭐 이런 기간제 교사든 이런 것들로 하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뭐 학급당 인원수도 기준수를 낮춰야 되고 기타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인 대책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1년 당장 3월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